화요일 밤. 여보, 사람들 왔어. 맞이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빠를 이렇게 보내야 돼? 이제 겨우 만났는데 벌써 떠나보내야 된다니. 세상이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아. 난 그냥 드디어 만난 아빠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건데. 너무 슬퍼하지 마. 그래도 잃어버린 딸을 만나고 갔으니까 행복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난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슬퍼. 근데 오빠 말대로 지금이라도 만나서 행복하게 떠나셨지 않을까? 난 솔직히 지금까지 버려진 줄 알았어. 고아원 나와 센터에 들어가서 혼자 살았으니까. 근데 유기된 거래. 친척이 입이 많아져서 피곤하니까 날 고아원에 갖다 버린 거래.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름아, 이제 우는 얼굴로 보내드리자. 투병 생활로 인해 3달밖에 같이 하지 못했지만 저 사진을 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이잖아. 장인어른은 지금이라도 널 만났기에 저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며 떠날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 내가 우울해하기만 하면 아빠가 슬퍼하실 거야. 아빠, 늦게 만났지만 정말 행복했고 사랑해요. 다음 생에서도 내 아빠가 돼주세요. 그땐 지금 못다한 효도를 할 테니까요. 사랑해, 아빠. 이루. 오빠, 나 많이 미움받은 걸까? 어떻게 코빼기 하나 안 비출 수 있어? 아빠가 돌아가셨잖아. 그래도 사돈지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아람아, 미안해. 나도 오라고 말은 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진짜 미안해. 오빠 잘못은 아니야. 오빠는 지금 날 옆에서 지켜주고 있잖아. 근데 어머님이나 아가씨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 결혼할 때 안 봤으니까 괜찮다는 걸까? 아님 결혼할 때 못한 게 없어서 그런 걸까? 진짜 마음이 아파. 아람아, 그런 의도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 내일 화장하는 날이니까 그때라도 오라고 하면 되잖아. 그렇다면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 바빠서 못 오시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겠지?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혹시 장아람 씨 계신가요? 네? 제가 장아람인데요. 혹시 누구신가요? 장규철 씨 유언장 이행하려고 왔습니다. 장규철 씨에게 건물이 있는데 처음엔 이걸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장아람 씨를 만나게 되면서 유언장 내용을 변경하셨어요. 이걸 장아람 씨에게 상속한다고 하십니다. 이, 이걸요? 아빠가 건물주셨다고요? 사실 제가 후배라서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동안 딸을 찾으면 물려줄 거라고 많은 재산을 저축하셨어요. 근데 3달 전 장아람 씨를 만나면서 모든 걸 상속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동안 선배님께서 저를 잘 대해주신 만큼 저도 열정을 다할 생각이에요. 그럴 수가. 지금까지 저한테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걸요. 설마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무래도 친척분들이 재산을 노리는 만큼 쉽게 말을 못 꺼냈으리라 생각해요. 그 부분은 장아람 씨가 이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저 원망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큰 선물을 남겨주셔서 놀랐을 뿐이죠. 그럼 모든 절차는 변호사님이 밟아주시는 건가요? 제가 이런 부분에선 아무것도 몰라서. 물론입니다.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가끔 사무실에 들러서 서류 작성 같은 것만 해주세요. 그게 선배님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저도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 삶이 외롭지 않게 옆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잠시요. 아라미 이게 무슨 말이야? 장인어른이 건물에 남겼다고? 그게 네 재산이 된 거야? 응. 생각보다 좋은 땅인가 봐. 아빠가 설마 이런 걸 나한테 남겼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하긴 투병 중에도 나한테 병원비 얘기한 적 없으셨지. 이런 걸 알았다면 더 잘해드렸을 텐데. 아빠는 떠나는 걸 알고 있었을까? 장인어른은 알고 계셨을 거야.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갑자기 건물이 들어온 거잖아. 근데 넌 관리하는 방법도 모를 거고. 내가 하는 게 좋지 않겠어? 하긴 난 신경 쓸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관리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긴 한데 업체를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에이, 그걸 왜 멀리서 찾아? 옆에도 있잖아. 나 예전에 아버지 건물 관리해 본 적 있어서 웬만한 상식들은 다 알고 있어. 이거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근데 오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 그리고 재산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그 얘기만 하는 건 아빠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일 끝나고 얘기하자. 그러는 게 좋겠다. 내가 놀라서 그 말만 했네. 아람아, 미안해. 아니야. 나도 놀란 만큼 오빠도 그럴 수 있지. 잠시요. 아들, 왜 그래? 엄마는 대체 뭘 하길래 장례식장에 안 와? 애가 얼마나 상심했는지 알아? 사돈이 돌아가셨다는데 보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머머, 넌 네가 오지 말라고 해놓고 나한테 왜 그래? 그리고 해준 것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왜 아양을 떨고 있겠어? 엄마, 그럴 때가 아니야. 글쎄, 방금 변호사가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장인어른이 건물이 있었대. 그것도 꽤 좋은 곳인가 봐. 그걸 아람이한테 그대로 상속했다고. 아빠 건물 날리고 우리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잖아. 지금도 빚 많아서 고생 중인 거 몰라? 지금 이때 와서 눈도장 찍어야 아람이가 잘해주지 않겠어? 어? 그 골골대던 양반이 건물 지었다고? 넌 그 얘기를 먼저 꺼냈어야지. 보자. 검은 정장이 어딨지? 넌 가서 아무 말 안 했다는 듯이 행동해. 우린 바빠서 이제 온 걸로 할 테니까. 이렇게 된 거 민지 좀 데려갈게. 그래야 아람이 마음이 풀리지 않겠어? 그러니까 얼른 와. 우리 중에 가장 부자인 사람이라고. 그리고 돈 때문에 왔단 티 내지 말고 진짜 슬픈 얼굴 하란 말이야. 응, 내가 그걸 못할 줄 아니? 여튼 곧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얼른 와. 끊자마자 나는 무슨 전화를 이렇게 안 받니? 또 어딘데 그렇게 시끄러워? 친구들이랑 한잔하려고 왔지. 근데 엄마 무슨 일이야? 너 지금 옷 뭐 입고 있어? 혹시 검은색 풀세트니? 그치? 오늘 면접 보는 날이었잖아. 근데 무슨 일이길래 그래? 너 아람이네 장례식 좀 가자. 오늘 가야 돼. 그걸 왜 지금 말해? 그리고 엄마가 안 가도 된다며. 볼품없는 사람을 왜 부러 가? 난 친구들이랑 놀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얘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니까 얼른 움직여. 알았니? 아람이 걔가 오늘 상속받았대더라. 무려 건물을 받았다고. 건물주 눈에 잘 들어야 되는 거 몰라서 그래. 뭐? 세연이가 건물주가 됐다고? 얘들아, 나 지금 일이 있어서 가볼게. 미안. 엄마, 다시 한번 말해봐. 그니까 새언니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언니 앞에 재산을 남겼단 말이지? 그래. 그러니까 얼굴 도장 찍어야 되지 않겠니? 면접 봤으면 화장도 진하지 않겠네. 엄마가 지금 지하철역으로 갈 테니까 그 앞에 서 있어. 가서 얼굴 도장 찍으면 뭐라도 하나 떨어질지 아니? 괜히 안 갔다가 맘 상해서 우리는 남 대하듯이 해봐. 그럼 결국 손해는 우리가 보는 거잖아. 그치? 아유, 언니도 그걸 미리 말했으면 갔을 거 아니야. 좋은 거 혼자 먹으려고 했나? 근데 엄마는 언니한테 뭐 해달라고 할 생각인데? 난 친구들한테 자랑하게 차 좀 사달라고 할까? 건물이 있으면 매달 돈이 팍팍 들어올 거 아니야. 언니 마음도 약하니까 잘 꼬시면 그것도 우리한테 넘길걸? 네가 잘 꼬셔보도록 해. 엄마는 영 자신이 없다. 아유, 그런 건 내가 잘하지. 나 역 앞에 와 있으니까 얼른 와. 상상이 나래나 펼치면서 기다려야겠다.
친구들 앞에서 외제차를 몰고 등장한다니 상상만 해도 행복해. 엄만 할 거면 아파트나 하나 해달라고 해야겠어. 에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낡고 오래돼서 살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야. 맞아. 아님, 그 건물 공실 하나 달라고 하면 되지. 설마 그거 하나 안 해주겠어? 그치? 10분이면 도착하니까 그대로 있어. 그날 저녁. 세훈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언니 마음 찢어져서 어떡해요? 아가씨? 그리고 어머님까지 여기는 어떡해? 우리가 뭐 못 올고 다니? 그동안 바쁘단 이유로 못 배웠는데 설마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사실 민지가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 그동안 쉬쉬했어. 마지막 날이라도 참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헬쓱해진 네 얼굴을 보니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요, 그럴 수 있죠. 면접,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오신 김에 절이라도 한 번만 해주세요. 아빠 가시는 길 조금이라도 편하게요. 이런 건물을 남겨줘서 고마워요, 사돈. 가난해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런 복당일 줄이야. 민지야, 넌 처음이지? 향을 먼저 피우렴. 그리고 절하는 거야. 알았어. 나도 알고 있어. 친구 부모님 장례식 가봤거든.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네요.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요. 외제차 선물 감사합니다. 두 분 다 감사해요. 사실 그동안 속이 많이 상했거든요. 전 그렇게 열심히 챙겼는데 두 분에게 전 아무것도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그건 제 기우였나 봐요. 중요한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죄송해요. 그럴 수 있지. 사실 괜히 이유를 말하면 서운할까 봐 말을 못했어. 에휴, 이렇게 말랐을 줄이야. 물론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평생을 그리워했던 아빠잖니. 그 슬픔은 이해가 많이 돼. 난 남편을 잃었을 때 그랬거든. 아가, 혹시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맞아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진짜 하늘은 왜 나한테 이러나 싶었거든요. 언니도 저랑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제 마음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 다 고마워요. 아빠도 가시는 길이 덜 외롭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마무리 잘하고 집에서 보자. 오면 따뜻한 국에 밥 한번 말아 먹자. 그동안 식사 한번 제대로 못했을 거 아니니. 그리고 아빠 제사도 매년 지내. 한 번 더 늘어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니? 그리워하던 아빠니까 임종부터 모든 걸 챙겨야지. 어머님 감사해요. 그리고 아가씨 진심 어린 위로 감사해요. 저 앞으로 잘할게요. 잠시 후. 언니는 바보인 걸까? 어떻게 이런 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 그러게나 말이야. 진심으로 감동한 얼굴을 하고 있던데 말이야. 이거 괜히 양심이 찔리는데 아무 문제 없겠지?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고인한테 가서 기도까지 하고 왔잖아. 근데 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 외제차줘서 고맙다고 했다. 물론 몇 년 안 가고 바꿀 거긴 하지만 첫 선물인데 얼마나 기분 좋아. 안 그래? 그치? 우리 집에 복 하나 넣어주고 가서 감사하네. 이제 정신이 유약해졌을 때 어떻게 공략하냐는데 말이야. 지금부터 돈 얘기 꺼내면 싫어할 게 뻔하니까 좀만 참어. 그리고 그 건물 관리 우리가 하는 게 좋으니까 잘 꼬두게 보고. 애가 뭘 할 수 있겠니? 근데 건물 관리는 왜 가져오려고 하는 건데? 일만 늘어나고 피곤하잖아. 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그래야 계약서도 우리가 관리하지. 그럼 월세 같은 것도 일부 빼돌릴 수 있잖아. 어차피 그렇게 잘 나가는 건물이면 한 달에만 해도 꽤 쏠쏠하게 들어올 텐데 말이야. 거기서 얼마 빼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니? 아, 역시 엄마는 똑똑하다니까. 하긴 아빠랑 결혼해서 자수성가한 거 보면 집념이 대단한 사람이긴 해. 엄마 말대로 일단은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래, 천천히 달래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한 달 후. 여기가 규철 선배가 남긴 건물이에요. 여기가요? 입주자도 많은데 설마 이 모든 게...
맞아요. 한 달 정도 들어오는 게 월 3천 정도 될 거예요. 물론 유지보수 때문에 실제로 남는 건 얼마 없겠지만요. 그래도 도심 한가운데 가장 넓고 큰 건물인 만큼 들어오는 수입은 커요. 그래서 이건 상속하면서 내는 세금인데 이 정도 나갈 거예요. 와, 세금만 해도 상당하네요. 근데 제가 이걸 봐선 잘 몰라요. 대학도 나오지 못했던 터라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혹시 도와주실 수 없으실까요? 그럼요. 일단 세금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건 증여로 인한 거라 이번에만 낼 거고요. 매달 들어오는 건 그만큼 세금 신고가 되니까 세무사 통해 정리하시면 돼요. 혹시 알아보신 곳이 별도로 있으실까요? 그게 남편이 해준다고 해서요. 자기가 관리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봐주겠다는데 혹시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걸까요? 음, 제가 이런 말을 갑자기 하는 건 불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름 씨, 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고 세무서를 끼는 걸 권하고 싶어요. 제가 변호사인 만큼 여러 가지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죠. 갑자기 시댁 사람들이 친절해지면 그건 돈을 노린 거니까 조심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오빠가 저를 얼마나 생각해 주는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위 사람들을 보세요. 그동안 장례식에 한 번도 얼굴 안 보이던 사람이 제가 간 날에 왔다. 이건 한번 의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업체를 끼지 않으면 한 달 월세 중 일부를 가로채도 파악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아람 씨가 직접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업체를 끼고 케어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규철 선배가 이용하던 곳이 있고요. 오랫동안 대리인 역할을 해온 만큼 믿고 맡길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상담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초반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가족으로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말 가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님이 그만큼 절 걱정해 주신다는 건 알지만 선을 넘으신 것 같아서요. 알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조심하도록 할게요. 그날 저녁. 아람아, 건물은 잘 보고 왔어? 그래서 어떤 거 같아? 생각보다 입주자가 많았어. 운영되는 가게도 많다 보니 한 달에 들어오는 수익도 꽤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세무서에 관리 요청하려고. 월세 들어오고 하면 그거 세금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뭐? 굳이 돈 주고 업체를 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냥 내가 하면 되지. 아니면 민지도 회계 쪽 공부하고 면접 봤잖아? 애한테 부탁하면 되는데 왜 그런 고생을 한 거야? 변호사님 말 들어보니까 그게 깨끗하고 투명할 것 같아서. 근데 오빠는 못해서 아쉬워? 왜 그렇게 뾰루통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건데? 일부러 관리하겠다고 직장도 그만뒀단 말이야. 어? 그걸 왜 지금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벌써 퇴사하겠다고 말을 해? 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행동한 거야? 어? 당연히 나한테 맡길 줄 알았지. 가족이 가족 건물 관리하겠다는 게 무슨 잘못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나중에 사업해도 되는 거잖아. 난 그런 미래까지 보고 큰맘 먹은 건데 어떻게 그걸 멋대로 결정할 수 있어? 멋대로라니. 어차피 선택지는 나한테 있었잖아. 아빠가 나한테 남겨준 건데 그걸 오빠랑 상의했어야 됐어? 그리고 난 오빠한테 맡긴다고 말한 적 없어. 오빠는 경험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데? 결국 아버님 건물은 사기에 휘말려서 날라갔잖아. 내가 이런 상황에 오빠를 어떻게 믿고 맡기겠어? 안 그래?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내 잘못이야. 애초에 민지 걔가 아버지한테 보증 서달라고만 안 했어도 날릴 일은 없었어. 난 적자없이 운영 잘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후회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우린 가족이잖아. 오빠 이상해. 지금까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어필한 적 한 번도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열정적인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네가 힘든 시기니까 그렇지. 이미 퇴사하기로 결정한 거 세무서 끼지 말고 내가 관리하게 해줘. 아니다. 이참에 공동명의로 해서 관리하는 건 어때? 어?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아빠가 나한테 남긴 재산인데 그걸 왜 공동명의해야 되는데? 당연하잖아. 우리는 부부인데 설마 개인 재산을 가지잔 말이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그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공동명의는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냥 당분간 건물 얘기는 안 꺼냈으면 좋겠어.
솔직히 지금 오빠 모습은 내 재산을 탐내는 하이에나랑 같아 보여. 장아람, 너 말 함부로 한다. 내가 그동안 장례식에서 보필한 거 기억 안 나? 종종 아버님 찾아뵙고 인사도 드렸잖아. 그 정도 노력을 감안해서 공동명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빠, 이건 아빠가 나한테 남긴 거야. 그동안의 미안함을 담아서 나한테 준 거라고. 난 절대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아. 그날 밤. 너 민준이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애가 술에 취해서 전화가 온 거 있지? 애가 매정하니 많이 이러는데 너희 싸웠니? 네? 싸운 건 아니에요. 그냥 의견 다툼이 있어서 그래요. 오빠가 저한테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한 서운함이 터져서 한 소리 했는데 기분이 나빴나 봐요. 어머님이 봤을 때도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유, 우리 애가 가끔은 어린애 같은 면모가 있어. 이건 아람이한테 미안해. 나도 한 소리 할 테니까 마음 풀어 다오. 알았어요. 저도 하는 거 풀게요. 근데 어머니, 전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무언가를 할 생각이 없어요.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저한테 혹여나 요구 같은 거 할 생각이 있다면 하지 말아주세요.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동안 우리가 널 얼마나 챙겨줬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솔직히 네가 결혼할 때 혼수 같은 거 해온 적이 있어. 지금이라도 뭐 하나 해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어머니 그게 언제적 일이에요? 지금 유산도 받았으니 한몫 단단하게 챙길 수 있겠다 이거 아니죠? 전 그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어? 지금 몇십억짜리 건물이 생겼으면서 몇 억짜리 집 하나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좀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었는데 며느리 때문에 하지도 못하겠구나. 그게 왜 제 잘못인가요? 전 당당해요, 어머니. 그리고 집이라뇨? 어머님은 저희가 결혼할 때 그런 거 해주셨나요? 제가 부모님이 없어서 모든 걸 생략하자고 하셨잖아요. 커플링도 결혼 반지를 쓰고 있을 정도예요. 근데 지금 제가 집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결혼 전부터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그때 내가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지. 만약 네가 이런 애인 거 알았으면 우리가 허락했을 것 같아. 넌 참 생각머리가 없구나. 그리고 민지는 차가 가고 싶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로 장만해. 알았지? 네? 다들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어떻게 저한테 그러세요? 너무하면 너도 그럼 며느리 만나서 뜯어내면 되겠네. 안 그러니? 어머니! 그날 밤. 오빠, 내가 오늘 무슨 전화를 받았는지 알아? 어머니는 집을 달라고 하시고 아가씨는 차 사달라고 하더라. 내가 걸어다니는 지갑이야? 집도 솔직히 나쁜 편은 아니잖아. 여자 둘이 살기엔 딱 좋은 곳 아니야? 거기가 낡고 오래돼서 방음이 안 돼. 엄마 그것 때문에 불면증이 있었거든. 근데 너한테 건물도 생기니까 욕심이 생겼나 봐. 미안해. 그리고 아가씨도 그래. 면허 딴 지 얼마 안 된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외제차를 뽑아달라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아가씨 형편은 어떻게 유지할 생각인 건데? 설마 내 카드 쓰겠다 이건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 애도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국산차 타면 얼마나 쪽팔리겠어. 특히 경차 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건 사고가 나면 위험하단 말이야. 근데 외제차는 안 그렇잖아. 솔직히 그 건물 담보로 하면 부담도 없을 거 아니야?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 그동안 엄마랑 민지랑 내가 잘해준 거 기억 안 나? 사람이 고마움을 알면 갚을 줄도 알아야 되는 법이야. 그게 원하는 물건 명의를 해달라는 거야? 아니? 난 절대 못해. 그니까 그렇게 알아. 며칠 후. 장아름 씨, 어서 오세요. 주실 물건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이건 선배님이 예전에 저한테 맡기신 물건이에요. 우리 아람이 찾아야 돼 하면서 얼마나 애타셨던지. 근데 고아원에 있었으니 못 찾았으리라 생각해요. 어릴 때 사용하던 물건들 혹시 단서가 될까 해서 제가 갖고 있었어요. 아빠가 저에게 주는 마지막 유품 같은 거네요. 감사해요. 덕분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변호사님, 혹시 상담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아름 씨 만난다고 예약도 비워뒀거든요. 사실 시댁이나 남편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건물을 담보로 잡으면 꽤 나오지 않냐, 공동명의 아파트, 차 같은 걸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전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재산인 만큼 지키고 싶어요. 거절은 하고 있지만
마치 안 해주면 대역죄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네요. 특히 회사까지 그만뒀다는 건 본격적으로 관련되겠다는 의미거든요. 심지어 세무서에 맡기겠다고 했는데도 재취직을 할 생각이 없어요. 아마 울고 먹을 생각일 것 같은데 조심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역시 그쵸. 사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긴 했는데 이게 진짜 맞나 싶더라고요.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당해줄 생각이 없죠. 그동안 저를 그렇게 무시해놓고 재산 생겼다고 태도를 바꾸더니 전 저런 사람들한테 그 무엇도 해주고 싶지 않아요. 이혼 준비해야겠어요. 정식 의뢰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근데 지금 이렇다 할 근거가 없어요. 소송할 거면 규칙 사유라는 게 필요한데 딱히 부합한 게 없죠. 제 재산을 탐내는 건 아무런 조건도 안 되는 건가요? 아, 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누렸다는 정황이 필요해요. 한번 증거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며칠 후. 네가 무슨 일이니? 영혼이 안 올 것처럼 매정하게 얘기하더니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왔어요. 그래도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는데 그런 식의 반응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도 드릴 겸 왔어요. 근데 넌 해줄 생각이 없잖니?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편하게 지내고 싶다는 의미였는데 네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름이 넌 우리가 속물로 보이니? 아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건물을 바로 받는 바람에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세입자분에게 받은 것도 없어서 당장 들어드리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자 대출이나 할부 같은 걸로 갖고 싶은 거 먼저 장만하면 안 될까요? 제가 3개월 뒤에 그 값을 치르도록 할게요. 뭐? 그래서 집을 해주겠다는 말이야? 언니, 그럼 나 외제차는 아우디로 괜찮아요? 난 공동명의가 하고 싶은 건데 괜찮아? 갑자기 왜 마음을 바꿔먹은 건데? 앞으로 같이 살 가족인데 내가 매정하게 대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때 장례식장에서도 절 위로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돌변하면 아빠도 저 세상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앞으로 함께 할 건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어려우시면 3개월 정도 그냥 기다리셔도 돼요. 에이 뭘. 그럼 집이나 알아봐야겠다. 민준이 너 퇴직금 받은 거 있지? 그거랑 적금 든 거 깨서 우리 소원 수리부터 해보자. 어차피 3개월 뒤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잖니? 고마워. 역시 아람이가 최고라니까. 내가 드디어 건물주가 된다니 감동이야. 아싸. 오빠, 나랑 같이 매장 가주면 안 돼? 오빠 없으면 바가지 쓸 것 같단 말이야. 아이, 진짜 귀찮게. 대신 종종 차 빌려주기야. 신차를 뽑아서 뽐내고 다녀보자고. 일주일 후. 언니 고마워요. 차가 너무 이쁜 거 있죠? 마침 있어서 바로 받았는데 친구들이 부러워해서 뿌듯하더라고요. 게다가 신차다 보니 사람들도 많이 알아봐주고 말해요. 근데 언니도 이참에 차 하나 바꾸는 게 어때요? 돈도 많으면서. 괜찮아요. 아직 탈 수 있거든요. 근데 아가씨한테 어울리네요. 아람아, 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공동명의 같은 건 금방 할 수 있잖아. 미안. 내가 요즘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는 거 있지? 안 그래도 해줘야 되는데 말이야. 아니야.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해. 나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하다. 아, 이참에 사업이나 준비해볼까?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 대출받는 건 어때? 무직이긴 하지만 오빠 정도 신용이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걸? 그래야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3개월 후. 아람아, 근데 혹시 돈은 언제 줄 수 있어? 부족한 건 담보대출로 당기는 바람에 좀 급하구나. 그리고 민지랑 민준이도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혹시 일 처리가 느려지니? 뭐요? 제가 뭘 해줘야 됐던가요? 어머머,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한텐 집 해주기로 했잖아. 민지는 외제차 하나 해주기로 했고 민준이는 공동명의의 가게까지 준비하고 있는걸? 설마 너 아무것도 안 했니? 에휴, 그렇게 게을러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제가 왜 해줘야 되죠? 돈에 눈이 멀어서 제 아빠가 남긴 돈마저 탐내는 인간한테? 전해둘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어?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약속이랑 다르잖아. 먼저 거래하면 나중에 주겠다면서.
근데 생각은 바뀔 수 있죠. 꼭 해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정신이니? 그럼 지금 대출 받은 건 어떻게 갚으란 거야? 너한테 받을 생각에 금리 생각도 안 하고 빌렸단 말이야. 그걸 왜 나한테 그래요? 아, 연락 온 김에 이거 보내드릴까요?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서류인데 어머님도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뭐니? 이혼? 이혼 소송이라니. 우리가 뭘 했다고 그래? 지금까지 알아보니까 셋 다 훌륭한 짓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주위에 그렇게 자랑했다면서요? 복을 물어오네라고. 가난해서 쓸모없다고 여겼는데 이런 재주가 있다고 한대죠? 그런 사실까지 알게 됐는데 제가 왜 해줘야 되죠? 나 이거 사기인 거 몰라서 그래.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는 게 어딨어. 그럼 제가 해준다고 한 증거는 어디 있는데요? 그동안 세 사람이 보낸 연락을 보면 전 한 번도 긍정적인 말 한 적 없어요. 오히려 거부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근데 멋대로 제 이름을 판 건 당신들이에요. 아까 미안하다. 우리가 괜한 탐을 냈어. 네 명의로 다 돌릴 테니까 이혼 같은 건 꺼내지 말아다오. 만약 네가 이렇게 떠나버리면 우리 그대로 망하는 거야. 민준이도 직장이 없는데 이 막대한 대출금은 어떻게 갚겠니? 안 그래? 너도 그동안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이러는 건 아니야. 같이 산 정이 있어서 당신들은 그랬어.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준다 싶었는데 돈 때문에 접근한 거잖아. 내가 왜 해줘야 되는데?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벌린 짓 알아서 잘 수습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게? 너 같은 걸 우리 집안 며느리로 받아주는 게 아니었어. 어쩌다가 저런 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집는 거야. 나도 이런 곳인 줄 알았으면 결혼 같은 거 하지 않았을 거야. 그날 밤. 장아람, 너 정신 나갔어? 지금 뭐라고? 아무것도 안 해줘? 지금까지 벌린 일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당신들이 벌인 짓이야. 서류에도 스스로 서명했잖아. CCTV 같은 거 돌려봐. 내가 한 번이라도 찍힌 적 있어? 근데 왜 내 탓을 해? 계약서를 쓰긴 했어. 해줘야 할 이유가 담긴 증거물이 있다면 가져와. 그땐 해줄 테니까. 자기들이 욕심내다가 파국으로 향한 걸 왜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건데? 뭐? 야, 너 때문에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다고. 학생인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내라는 건데? 해주기 싫으면 애초에 싫다고 말을 했어야지. 그래서 하기 싫다고 거절했잖아. 이봐요. 이 중에 내가 승낙한 문자가 하나라도 있어? 전화도 한번 돌려봐봐. 난 좋다고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거지같이 나한테 달라붙으려다가 망한 거면서 왜 내 탓을 하는 건데? 야,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 풍비박산 날 이유도 없었어. 오빠는 어쩌다가 저런 걸 만나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오빠도 문제 있단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가난한 것들이랑 엮이지 말았어야 됐어. 내 인생 어떻게 할 건데? 창창한 내 인생 오빠가 책임지란 말이야.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러는 넌 차 산다고 신나서 서류도 안 보고 서명했잖아. 그래놓고 내 핑계만 대. 넌 아무런 잘못 없는 줄 알아? 옵션은 얼마나 달았는지 차값이 5천이 훌쩍 넘는 게 말이 돼? 그러는 오빠도 신나게 몰고 다녀놓고 나만 탓하는 거야? 차 좋다고 몰래 끌고 나간 적도 많잖아. 우리 공범인 거 아직도 모르겠어? 오빠가 알아서 해결해. 일용직을 나가든 언니한테 빌드내서 돈 받아내라고. 그걸 당사자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네. 그럼 미리 답을 줄게. 이건 내가 오빠한테 보내는 이혼 소장이야. 규칙 사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나한테 시켰던 시집살이들 그리고 모욕만 해도 충분히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 변호사님한테 확인하고 있으니까 뭐 물어봐도 좋아. 거지같이 하이에나처럼 내 재산을 누려? 말 다 했어? 넌 다를 줄 알아? 건물 하나 생겼다고 넌 거지 아니라고 생각해. 처음 시집 올 때 불쌍해서 데리고 왔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말 다 했네. 그럼 거지한테 빌붙는 당신들은 뭔데? 딱히 다를 건 없지 않아? 두고 봐.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거 사기로 맞고서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어디 한번 해보든지. 근데 감당 가능해? 변호사 선임은커녕 파산부터 당할 텐데. 하긴 욕심 버리면 어느 정도 살아나겠다. 그치? 두고 봐. 절대 이대로 안 넘어갈 테니까. 그리고 여기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 내 집은 무슨 기억 안 나? 나한테 이 집 팔았잖아. 그리고 사업할 돈 추가로 받아가 놓고. 그니까
나갈 거면 네가 나가. 그럼 빠이빠이. 반년 후. 뭐야? 우리 사이에 용건이라는 게 남아 있었던가? 내가 미안해. 그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벌써 신용불량자가 됐어. 엄마가 살던 집이랑 차 급하게 처분했는데 빚이 사라지지 않아. 사업은 망해서 빨간 딱지만 앉아버렸어. 이러다가 진짜 미칠 것 같아서 연락한 거야. 한 번만 나 불쌍하게 여겨주면 안 돼? 겨우 그런 말 하려고 연락한 거야? 이봐, 너랑 난 아무런 사이가 아니야. 근데 내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왜 돈을 줘야 되는 건데? 불쌍하긴 무슨. 제발. 엄마도 이러다가 허리 다쳐서 입원해야 돼. 근데 병원비도 없어서 아무런 치료를 못 받고 있어. 너라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잖아. 아님 딱 한 달치 이자만 내주면 안 될까? 어떻게 해서든 갚을게. 민지도 지금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고 있어. 빚어 호덕에서 제대로 된 삶을 보내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건 당신들 사정 아니야? 그걸 왜 내가 고려해줘야 되는 건데. 진작 잘하지 그랬어. 그리고 정 급하면 나라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든가. 파산하면 어느 정도 구제해주잖아? 못하니까 그러지. 그것도 못하고 있단 말이야. 내 처지에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하란 건데. 그러니까 알아마. 그동안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네가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우리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 사람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양심이 여기서 왜 나와? 그쪽은 그럼 양심이 넘쳐나? 야, 말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너희 셋이서 나눈 대화들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 안 해? 재산 상속받았다고 바로 연락해서 두 사람 장례식장으로 부른 거잖아. 통화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어. 근데 마치 날 챙기는 척 다가왔잖아. 애초에 돈 보고 접근한 것들 물리친 건데 왜 여기서 양심이 거론되는 건데? 그건 너희들이나 찾아. 미안해. 내가 그거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해도 그때 그랬으면 안 됐어. 바쁘다는 핑계가 아니라 늦어서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을까? 항상 논지를 벗어나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럼 기회 한번 줄까? 세 사람 중에 한 명만 구제해줄게. 적어도 1년간의 이자는 내가 내주도록 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면 돼? 다른 두 사람한테도 잘 전하길 바래. 단 한 가지야. 나한테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 그럼 1년치 정도는 내가 갚아줄 수 있지. 근데 그냥 오면 안 돼. 나한테 줄 선물 정도는 가져와. 그게 뭔진 내가 보고 결정할 거야. 어머머, 이게 무슨 말이야? 3일 후. 아름아 나왔어. 보고 싶었어. 넌 잘 사는구나. 너랑 멀어지고 나서 덕분에 잘 살고 있어. 근데 두 사람은 어디 갔대? 둘은 답을 찾지 못했나 봐. 그래서 내 선물인 이거야. 사실 돈이 없어서 길가에 있는 꽃을 꺾어 왔어. 내가 너한테는 꽃을 준 적이 없더라. 그건 맞지. 근데 아쉽게도 정답은 아니야. 그럼 실패한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잘 지내. 뭐? 너한테 주는 선물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름아. 민준아,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래?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와? 오빠, 항상 가족이라고 말해놓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치기야? 오빠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했는데 어떻게 이래? 엄마랑 민지가 어떻게 여기... 아름아, 설마 네가 말한 거야? 용서해주는 거 아니었어? 내가 왜? 난 말했지. 두 사람한테도 말하라고. 근데 그 말은 모두에게 했어. 셋 다 나한테 연락이 왔거든. 그렇게 가족이라고 말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네. 뭐? 엄마랑 민지도 아람이한테 연락했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두 사람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데? 넌 우리한테 어떻게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시궁창 인생으로 만들어? 네가 책임져. 네가 저러네? 아니, 우리한테 유산 얘기만 안 했어도 이렇게는 안 됐어. 그냥 저희를 만나질 말았어야지. 왜 결혼해서 그래? 아니다. 그냥 넌 태어난 게 잘못이야. 알고 있니? 그게 왜 내 잘못인데? 그럼 날 가진 엄마가 문제 아니야? 두 사람 다 제발 그만해. 그놈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왜 이러는 건데? 두 사람 다 나한테 괜한 바람 넣어서 이런 꼴이 난 거야. 책임지라고! 세 사람이 지르는 고함 소리를 들으면서 전 그 자리에 벗어났어요. 물론 사고가 나거나 하진 않았지만
서로에겐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쩌면 아빠가 준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싶고요. 아빠가 물려준 재산 덕분에 저 사람들의 본 모습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전 얼마 뒤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이사를 했어요. 한적한 시골로 와서 재테크를 하며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소식은 제 귀로 들리지 않아서 가끔 어떻게 사나 궁금할 때도 있어요. 절 그렇게 무시하더니 아빠가 남겨준 유산에 홀려 서로를 공격하는 꼴은 참 어이가 없었네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저절로 생각나는 거 있죠?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고 하더니 딱 그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혼 후 갑갑했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쾌감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물론 당분간은 연애 생각이 없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건데요. 여러분, 사람은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 목돈 혹은 유산 같은 게 들어온다면 저처럼 사리분별을 해서 해결해 나가는 걸 권해주고 싶어요. 전 그 사람만큼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건 아니네요. 그럼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고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요.